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번 심층 탐구의 주제는 바로 네. 럭셔리의 배신. MZ세대는 왜 가난을 전시하고 신체를 투자하는 거라는 아주 흥미로운 분석 리포트와 자료 모음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확 끌리는데요. 그렇죠. 청취자님, 최근에 그 출퇴근길이나 주말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막 땀 흘리면서 달리는 분들 자주 보시죠? 요즘 진짜 많아요. 러닝 크루들. 네. 그리고 또 SNS 같은 데 보면 오늘 하루 돈을 한 푼도 안 썼다는 그 무지출 챌린지 인증샷 이런 것도 스쳐 지나가듯 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겉보기에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건전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짠테크 트렌드 정도로 보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이 자료들을 끝까지 파헤치고 나면요. 그 평범해 보이던 일상의 조각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 그러니까 이 시대의 거대한 생존 선언문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표면적인 소비 트렌드를 읊어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젊은 세대가 왜 그 화려한 명품 가방을 내려놓고 익명의 거짓방 같은 곳에 모여서 열광하는지, 그리고 왜 그 어느 때보다 신체 단련에 집착하는지, 네. 그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체해 볼 겁니다. 진짜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보통 어떤 세대의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변할 때 우리는 그걸 그냥 일시적인 유행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절약이나 운동은 과거에도 늘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늘 하던 거니까. 네, 근데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변심이 아닙니다. 거대한 구조적 좌절에 직면한 세대가 어떻게든 살아남고 통제력을 지려고 선택한 아주 전략적인 반응이라는 걸 명확한 데이터로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원본 자료 도입부에서 아주 차갑고 현실적인 숫자 하나를 던집니다. 그 마이너스 0.3%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2024년 한국의 39세 이하 순자산 증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역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는 건데요. 순자산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쳤다는 이 수치의 진짜 의미를 먼저 짚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이너스 0.3이라는 숫자를 그냥 요즘 경기가 안 좋다거나 청년 취업이 어렵다 이런 흔한 뉴스로 해석하면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그럼 좀 더 깊이 봐야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 이 세대가 안고 있는 부채의 무려 72%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72%나? 다시 말해서 이들이 소득이 아예 없어서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월급 받아서 대출이자를 성실하게 갚고는 있는데 그 노동의 대가가 나의 순수 자산으로 쌓이지 못하고 이자와 비용으로 전부 증발해버리는 그런 구조적 모순에 갇혀버린 거죠. 게다가 아주 치명적인 수치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 지니계수 0.625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들도 지니계수가 소득이나 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건 아실 텐데 이 0.625라는 숫자가 체감상 어느 정도의 불평등인 건가요? 지니계수가 0부터 1까지 있잖아요. 0이 완전 평등, 1이 한 사람이 다 독식한 상태인데 역사적으로나 통계학적으로 이 수치가 0.6을 넘어서면요? 사회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임계점, 즉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봅니다. 0.625에 도달했다는 건 오늘 하루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언젠가는 내 집도 마련하고 자산도 불릴 수 있다는. 그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믿음이 그렇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오래되고 당연한 암묵적 계약이 공식적으로 파기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본주의와의 계약 파기라. 와, 현실을 정말 냉정하게 찌르는 표현이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만약에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다면 보통은 막 거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거나 시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맞아요.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불가능성을 아주 차분하게 냉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한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에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프레이밍 한다고 하죠. 그렇게 해석을 바꾸고 있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정확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달할 수 없는 장벽,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 같은 걸 마주했을 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무력해지죠. 이때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냥 끌어안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상황을 재해석하는 생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자료에서는 이 과정을 가난의 전시라는 아주 독특한 현상으로 풀어내는데요. 가난의 전시요?
네, 이게 우연히 발생한 유행이 아니라 아주 정교한 심리적 단계들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 5단계 심리 메커니즘.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아까 말씀 나눈 자산 불가능성의 인식이겠네요? 네, 내 월급을 아무리 모아도 시스템적으로 집값이나 주식, 코인 같은 자산 시장의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로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인식이 자리 잡는 순간 피할 수 없는 내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 인지부조화인데요. 인지부조화? 어릴 때부터 우리는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그런데 현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면의 가치관과 외부의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극심한 심리적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해소할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혼자서 방황하는 게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군요. 이게 세 번째 단계인가요? 네, 집단 정체성 재구성 단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카카오톡 같은 데서 익명으로 서로 지출 통제하고 잔소리해주는 거지방이 폭발적으로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이게 정확히 이 맥락입니다. 개인의 고통을 집단의 연대로 치환하는 거죠.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서로 텅 빈 지갑 사정 공유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 능력이 부족해서 겪는 실패가 아니구나. 우리 세대가 다 같이 갇혀버린 거구나 하고요. 아, 그 연대감이 인지부조화 스트레스를 확 낮춰주는 거네요. 그럼 그렇게 모여서 안도감을 얻으면 그다음 네 번째 단계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규칙이 생기겠군요. 맞습니다. 결핍의 정상화와 미덕화 단계입니다. 이제 절약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궁상맞은 게 아니에요. 똑똑하고 합리적인 미덕으로 격상되는 거죠. 네, 자료에 보면 성인의 54.2%가 무지출 챌린지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일주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쓴 기록이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스펙이자 자랑거리가 된 겁니다. 가난과 결핍을 유의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끝인 5단계. 결국 이게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저항 문화로 진화한다는 분석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촘촘하게 짜놓은 그 끝없는 소비 게임, 럭셔리를 향한 욕망의 쳇바퀴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무언의 정치적 선언인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청취자님, 지갑이 비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에 배신당했다는 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은 이미 이런 대중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다 읽어내고 있거든요. 맞아요. 자료에 나오는 소비 데이터의 양극화 현상이 그걸 딱 증명하죠. 과거에는 부를 과시하려고 무리해서라도 샀던 명품 브랜드들의 엔트리 라인, 그 입문용 제품들 매출이 붕괴하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단돈 1,000원, 2,000원짜리 화장품 파는 다이소 뷰티 부문은 무려 200%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유니클로 매출은 1조 3,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그냥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성비 좋은 거 찾나 보다 이렇게 분석하면 너무 1차원적인 거네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은 10년 전, 20년 전에도 늘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건 물리적인 제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해보면 나는 허영심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선택했다는 소속감, 커뮤니티를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아, 커뮤니티를 구매한다. 네, 예전엔 거짓방 같은데 수백만 원짜리 가방 샀다고 올리면 부러움을 샀겠지만 이제는 눈치 없는 사람으로 배척당하잖아요. 커뮤니티가 바뀌면서 통화, 커런시의 기준도 완벽하게 뒤집힌 겁니다. 와, 이 지점에서 글로벌 관점 비교가 또 나오는데 정말 흥미롭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비슷한 위기를 겪는데 문화권마다 저항 방식이 뚜렷하게 다르더라고요. 네, 방금 분석한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있어서 결핍을 유의적으로 전시하는 형태를 보이죠. 반면 중국과 미국은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중국 젊은 층에서는 따찌라는 문화가 유행인데요. 감정적 교류 없이 오직 식사나 취미 비용만 나누려고 목적 지향적으로 모이는 파트너를 뜻합니다. 국가 감시망이 강력하니까 공개적 저항보다는 철저히 방어적인 사적 축적을 택한 거죠. 아, 방어적 축적. 그럼 개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은 또 완전히 다르겠네요. 네, 미국은 거창하게 집단 채팅방을 만들기보다 노바이 2025,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불필요한 물건을 일절 사지 않겠다는 개인적 거부의 형태를 띱니다. 같은 구조적 좌절 앞에서도 한국은 전시,
중국은 방어, 미국은 거부, 이렇게 각자의 언어로 대응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떠올라요. 돈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를 통제했다면 그 응축된 에너지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바로 오늘 자료의 두 번째 핵심 현상, 러닝붐이 등장합니다. 네, 최근 러닝 참여율이 무려 32%나 수직 상승했다는 데이터가 있죠. 이걸 단순히 팬데믹 이후 웰니스 트렌드로만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건강 챙기려는 것만으로 부족하죠. 여기서 우리는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걸 통해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기효능감 이론, 청취자님들을 위해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청취자님이 지금 산길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운전대도 못 받고 브레이크도 못 밟아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집값 같은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극도의 무력감이 닥치면 인간은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꽉 잡을 때를 찾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문손잡이라도 부서질 듯이 꽉 쥐게 됩니다. 이 세대에게 러닝이 바로 그 문손잡이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커질수록 인간은 통제 가능한 영역에 강렬하게 집착하고 성취감을 맛보려 한다는 게 이론의 핵심이죠. 조수석 문손잡이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은행 금리나 주식시장은 내 의지랑 상관없지만 오늘 5km를 달릴지 말지는 오직 나만의 결정이잖아요. 네. 게다가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한국의 러닝 참여율 급상승 곡선하고 아까 말한 39세 이하 순자산 역성장 데이터 곡선이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히 겹친다면서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타이밍이 잘 맞죠. 자산이라는 사다리가 무너지고 통제력을 잃은 바로 그 시점에 본능적으로 마지막 남은 자율성의 영토를 찾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신체 자본입니다. 신체 자본. 이 신체 자본은 3대 특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민주성이에요. 부모님 재산이나 학벌과 무관하게 누구나 땀 흘린 만큼 정직하게 결과를 돌려주죠. 두 번째 특성이 압류 불가능성이죠. 전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경제 위기가 와서 주식이 반토막 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내가 길러낸 심폐지구력이나 근육은 은행이 절대 압류해 갈 수 없다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성입니다. 스마트워치에 찍힌 기록, 건강해진 체형, 이런 게 SNS에 당당히 올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산 명세서가 됩니다. 예전엔 외제차 핸들이나 명품 가방이 그 명세서였다면 이제는 한강 달리기 페이스 기록이 그 자리를 꿰찬 거군요. 당연히 시장도 이걸 안 놓치겠네요. 그럼요. 명품이 무너진 빈자리를 러닝화, 웨어러블 앱 산업이 채우고 있죠. 이게 향후 10년의 성장 지형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현상들의 의미를 파악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본 자료는 즉시 실행 가능한 4단계 행동 매트릭스를 제안하고 있죠. 네, 생존 지능으로서의 4단계 매트릭스입니다. 1단계는 통제 지도 그리기입니다. 통제 지도요? 네, 금리나 집값 같은 불가능 영역에서 분노를 거두고 체력이나 기술 같은 가능 영역으로 재투자라는 겁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불가능해서 분노를 거두고 가능한 것에 집중하라. 2단계는요? 2단계는 신체 포트폴리오 설계입니다. 러닝을 그냥 취미가 아니라 주간, 월간 목표가 있는 스펙이자 경력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주식 계좌 관리하듯이 내 몸을 관리해라. 네, 3단계는 결핍의 컨텐츠화입니다. 절약과 무지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록해서 커뮤니티라는 자산으로 만들라는 조언이고요. 기록이 모여 커뮤니티가 된다. 마지막 4단계는 뭔가요? 마지막은 시장 역발상입니다. 명품이 무너진 자리에서 오르는 산업, 즉 뷰티나 러닝, 자기개발 앱 같은 곳에 투자하거나 그 안에서 일하라는 실천적 조언입니다. 와, 럭셔리는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통제하며 쌓아올린 신체와 매일 남기는 기록, 그리고 커뮤니티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번 탐구를 마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 다소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체와 건강이 자본주의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러닝 지표마저 거대한 기업들의 새로운 평가 기준이나 또 다른 형태의 압류 가능한 스펙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시스템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 결국 새로운 억압적 시스템이 되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제권을 되찾으려고 시작한 달리기가
훗날 나를 평가하는 빅데이터 스펙이 될 수도 있다. 정말 서늘하면서도 묵직한 질문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출퇴근길이나 내일 아침 러닝화끈 묶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본인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지식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통제 가능한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